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동서남북 프로그램 중 건강과 생활 톡쇼를 담당했던 한성택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이 교민사회에 잘 알려주신 전문의이신 이재락사 박사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그 암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교민사회의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프로그램의 고정 파넬 멤버로서 오늘도 지난번에 그 암의 개요를 말씀하신 후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겠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우리 그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발병되는 암에 대해서 오늘 좀 원인과 치료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1970년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2000년까지는 그러니까 30년 후에는 암을 퇴치하겠다는 큰 희망을 가지고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내셔널 캔서 액트라고 네. 이래서 돈도 많이 들이고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그 연구에 의해서 된 것보다는 암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발병률을 말씀하시죠? 예, 발병률도 그렇고 사망률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암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공해다, 무슨 기후다 이래가지고 발암물질이다 이래서 암이 아주 유행병 같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북미 사회에서는 폐암인데요. 폐암이 1년에 한 1~2%씩 사망률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발병률도 줄어가고 있나요? 발병률도 한 그룹에서는 줄어가는데 한 그룹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허. 그것이 이제 젊은 층의 담배 뭐 이런 경우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따지면 한 1~2%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또 유방암도 여성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폐암보다도 유방암, 또 심장병보다도 유방암인데 사실은 유방암의 사망률이 1년에 한 3% 정도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유방암이라 그러면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무서워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지금 미국 전체에서 1년에 암이 생기기 전에 양쪽 유방을 제거하는 사람이 약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입니다. 아유,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제거를 그럴 하신다. 정도로 지금 네. 유방암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한국 사람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대장암도 북미에서는 1년에 한 1.5% 정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현재 그 북미의 이 중요한 그 암의 발병률이 감소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참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한 그 연구비가 많이 책정은 되고 있는데 다른 것과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 1년에 미국에서 쓰는 암에 대한 연구비가 네. 최신형 젯파이터 비행기 한 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지금 1년에 10대, 20대도 만들고 있거든요. 쓰지 못할 비행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비에는 돈을 많이 10억 들고 불, 있고. 20억 불짜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 지금 지금 폐암, 또 유방암, 정말 주위에 유방암 걸리신 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전부들 완쾌하신 분들도 많고요. 네, 그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 안 하신 게 위암이신데 위암은 어떻게 보세요? 위암은 이상하게도 1930년에는 미국의 암 중에 제일 많던 암입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암이 걸렸는데 네. 그 중에 3분의 1이 위암 하나만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네.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사망하고 있는 율과 1930년대에 미국에서 사망했던 율과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위암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30년대를 고비로 해가지고 현재는 그때의 5분의 1 정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미국 의사들은 이 암이라 그러면 위암 생각을 안 합니다. 20%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예. 아니 20%도 안 되죠. 예.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아까 30, 5분의 1이라고 그러셔서. 30%에서 5분의 1로 내려갔으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5, 6, 아주 30, 네. 그래서 속이 아프다고 그래서 서양 의사한테, 백인 의사한테 가면 위암보다도 대장암 걱정을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그러고 하지만은 위 내시경을 하라고는 잘 권하지를 않습니다. 네, 아주 참 중요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암은 사실은 조기 발견이 할 수 있는 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50이 넘은 한국 남녀들은, 한국 성인은 3, 4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은 증상이 없더라도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박사님 지금 현재 온타리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위내시경을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죠? 매년 어떻습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매년에도 하는 게 없습니까? 뭐 증세가 없는 사람이 매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 위에 대한 증세는 뭐 아파서 병원에 갈 증세 정도가 아니고 소화불량이 한 2주일 계속하면 그걸 가지고 증세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뭐 1년에 한 번씩 해도 주보건부에서 오힙에서 하지 마라 이런 말은 할 수가 그러면 없습니다. 순서상 이 가정의한테 가서 요새 내가 이게 잘 소화가 안 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한 2, 3주 됐다. 어떻게 위시경 좀 해다오. 그런 말씀을 하면 되겠군요. 그럼요. 근데 이제 백인 의사한테 갔을 때는 그냥 소화제만 주고 괜찮다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위내시경을 그렇게 어떻게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경우로 생각해보면 가서 그랬어요. 이 속이 아프다. 네. 속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다. 네. 네, 그리고 이 신물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아프다. 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저는 지금까지 2번 이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요. 네. 가장 최근 거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참 뼈저리게 느끼는 게 서양 의사들이 카나다의 이 백인 의사들이 위암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하다. 네. 입장에서 주장을 안 하면은 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해주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 그런 한국에서는 이제 첫째로 그러면 왜 내시경을 합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한국 의사들은 그런데 왜 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위에 생기는 병이
아마 비율로 따지면 1000명에서 한 800명은 위염, 또 한 80명은 위궤양, 네네네. 그 중에서 한 두 사람은 위암. 0,2%라는 얘기십니다. 예, 0,2%. 그러니까 이를 이 정도니까 네. 그저 800명은 위염이 있거든요. 8%죠. 네. 그러니까 이 1000명에 800명이니까 80%죠. 80% 됩니까? 예. 와, 그건 대단.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80. 예, 예, 이제- 맞습니다. 제가 예, 잘못했습니다. 위 내시경을 상으로 보면 위가 정상인 사람이 20%밖에 없습니다. 아, 네. 이 박사님은 그 전문의에 대해서 많이 하셨죠? 네, 뭐 제가 본 환자 중에서는 한 80%는 위염이 있어요. 아, 네. 그 저도 위험이 있었던 걸 가지고 이제 네. 그 고통을 받았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적은 숫자가 한 10%는 위 궤양. 궤양, 네. 12장 궤양, 그리고 위암은 훨씬 밑으로 1%나 뭐 2% 선. 1, 1% 선. 네. 그 정도죠. 그러면 이 박사님 지금 그 이 한국 분들이 그렇게 그 위염이 정말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요? 위염이 심하면 암이 됩니다. 유궤양이 심하면 암이 되는 것처럼요. 네. 위궤양도 몇 번 일어나면 암이 되고 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을 일으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요새 발견된 세균입니다. 그 세균이 없으면 위염이 거의 없어요. 네. 아, 그 그러니까 세균. 예. 위염이 있는 사람은 세균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네. 그 세균 검사를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균 검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위내시경을 했을 때 세균 검사를 건드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세균 검사만을 하는 피 검사가 있고 네네. 또 세균 검사만을 하는 호흡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내시경을 정말 하기 싫은 사람은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알겠습니다. 말하면 네. 피 검사를. 피 검사를요. 네. 네. 블라드 그러니까 테스트. 네. 세균 피 검사를 해가지고 세균이 없으면 내시경 하는데 조금 겁이 나면 한 2, 3년 기다려도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 내시경을 할 때 하시든가 아니면 피 검사를 해서 그 위염과 그 위궤양을 일으키는 그 병균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네. 50 이상 된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세균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한 번은 해서 세균은 전염을 다른 사람한테서 얼마 오기를 하는데 전염도가 굉장히 얕아요. 네. 그러니까 내외간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20년 같이 살아도 남편한테 가는 율이 보통 경우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키스를 많이 하면 혹시 뭐 키스해도 괜찮고 괜찮습니까? 아주 세균 전염도가 그렇게 얕기 때문에 한 번만 없다는 얘기만 들으면 한 10년 동안은 세균 검사 안 해도 됩니다. 네, 제가 어떤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 박사님, 네. 이러한 그 세균 검사를 해라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고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런 세균 검사 좀 해야겠다.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박사님 이 검사 이름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무슨? 세균 피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할 때 피를 한 2cc 더 뽑아가지고 예. 세균 검사로 별도로 보건부에 보냅니다. 보통 검사실에서는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그 일반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제 그 좀 위염이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얘기할 때 의사 보고 이러이러한 검사를 해달라 할 때 이제 그 세균 이름이 이제 그 헬리콥터 파이로트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헬리콥터 파이로트 그런데 헬리콥터 파이로트 그래도 돼요. 예, 그렇다고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까?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박사님께서 저는 보통 H 파이로리라고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 헬리코백타 파이로리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 파일럿이라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좀 기억을 하셨다가 아주 H 파이로리 그러면 예, 정식 용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헬리콥터까지 얘기 안 해도 예, 그럼 막 H 파이로리 이렇게 하셔서 하시던 네, 그게 제일 쉽죠. 예. 예. 가정의한테 부탁을 하셔서 한 번씩 좀 받아보셨으면 네.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그렇죠. 예. 지금 참 이 위암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던 중에 그 이제 사망률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발병률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한국 분들이 카나다 살면서도 그 인종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음식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 북미 사람이 잘 앓지 않는 그 위암을 이렇게 앓게 되는지 말이죠. 그 참 이 30년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위암이 제일 많았는데 네네. 미국은 이제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었고 한국이나 일본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일본은 1960, 70년대, 네. 한국은 1990년대를 고비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때는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려갈 때 50년대, 60년대에는 일본이 자꾸 위암이 많아져 가고 있으니까 위암은 일본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한 나라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본이요? 예. 네. 검사 기계도 위내시경도 일본이 보급이 잘 돼 있고 그분들이 또 카메라도 여간 많이 만듭니까? 예, 카메라로 시작을 해서 위내시경을 원리는 1960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일본서 대부분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싸게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내시경의 90%가 일본제입니다. 참 대단하군요. 내시경 한 대가 지금 캐머리 한 대하고 값이 같거든요. 캠리 한 대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 자동차 3만 불 가신다는 예. 얘기네. 그 내시경 하나 팔거나 자동차 한 대 팔거나 뭐 비슷합니다. 지금 이 진단용 기계들의 이 생산지가 참 일본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내시경만은 세계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군요. 네. 참 이 암이 이렇게 이 퇴치가 어렵고 계속해서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들을 대학은 물론 그 제약회사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대장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국 분들은 별로 그렇게 그 대장암 발병률이 낮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0년대는 위암 열애, 네. 대장암 하나 이랬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위암 7에 대장암 셋 이렇게 한국은 많아져 가고 있고 위암은 그 대신 조금 줄어져 가고 있고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10대 3, 7대 3 정도의 비율로 돼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위암 30년대에 많았던 이유를 생각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나 서해안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당시 그런데 말이죠. 네. 일본 1세는 본국에 있는 자기 동료들과 같은 비율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위암이.
2세는 줄어들고 3세는 현지인과 같이 현지 백인과 같이 줄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일본의 음식이 나쁘다고 심지어는 된장이 나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미국의 음식이 좋은데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우유가 문제다. 이래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위암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율이 아주 낮았는데 요새 와서는 그 위암이 줄어든 이유가 네. 그런 음식이 아니고 네. 헬리코박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알려진 후부터는 이제 헬리코박터만 없애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없어질 속도가 옛날에 미국과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참 이 근데 박사님 지금 그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네, 재밌는 거는 아직도 위암이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니 인도네시아니 이런 그 위생 시설이 예, 조금 낮은 나라죠. 우리보다 아직 조금 네, 경제 발전이 덜 된 나라에서는 그렇죠. 위암이 아직도 아직 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 암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런데 참 오늘 이 박사님이 우리 교민사회를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박사님 계속해서 암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잠깐 제가 그동안 지난번 말씀드린 다음에 최근에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게 이제 캔서 백신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캔서 백신이 이분들이 이제 쥐를 가지고 현재 실험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근데 언제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실험될 때까지는 좀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됐는 이번 6월달 발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온콜라이틱 바이러스라고 해서 바이러스 병균을 이용해서 암을 죽이겠다. 그런 일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게 나왔는데 이 말씀을 이 박사님 드리는 이유는 최초의 이 암을 분해해서 죽이는 바이러스를 약으로 쓴 실험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랜셋에서 나왔는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의 박병호 교수가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약은 이 제너렉스라는 미국 회사가 한국에 있는 이 록십자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실험을 한 결과인데 이 박 교수가 이 치료 결과를 발표한 랜셋에 의하면은 상당히 이 고무적인 효과를 받았다. 자세한 건 제가 시간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혹시 흥미 계신 분들은 이게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다 해서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분들이 이 박 교수가 한 거는 간암 치료제로서 사용을 한 겁니다. 네. 혹시 더 이 박사님 암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게 계십니까? 네. 그저 바이러스 얘기인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막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이것이 이제 DNA나 RNA만을 세균이나 네네. 또는 세포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포의 DNA나 RNA하고 합쳐가지고 자기 바이러스의 DNA를 만드는 경우가 이제 암도 되고 무슨 병도 되고
그렇죠. 이러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암에 들어가서 자기 비엔을 만들면서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이거는 암세포가 되어 있는 세포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거만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네. 자기 세포로 만들어 버리니까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이런 얘기입니다. 원리가 예, 되니까 그 원리입니다. 네. 이제 바이러스는 뭐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는 그런 묘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박사님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그 쓴 바이러스는요, 스몰폭스 바이러스를 썼어요. 예, 그 천연두 바이러스요. 예, 예. 근데 그 천연 그 바이러스가 왜 그 그 간암 세포에 가서 달라붙느냐? 이게 인자관계가 있어 달라붙는답니다. 네. 그 지금 말씀드린 마기읍승서 이제 이게 그 스몰박스의 그 표면하고 그 간암 세포의 그 표면하고 이게 합치듯 네. 그게 그 같답니다. 네. 요걸 발견한 게 그 제네덱스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스몰박스의 바이러스를 변형을 해가지고 이번에 실험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박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는 그걸 좀 너무 자세한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 말씀을 좀 또 이 박사님하고 좀 나눠보죠. 요새 그 미국에서 토마토 때문에 한참 지금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살모넬라라는 게 뭡니까, 이 박사님? 예, 세균인데요. 예. 예,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질병이 있었 예, 이질병이 있었죠. 예, 예. 그 이질병을 일으키는 전체 그 세균의 그 이질병도 살모넬라고 네네. 또 그거하고 사촌같이 되는 그건 진짜 이질병을 이콜라이. 일으키는 거는 이제 시게라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이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콜라이라 그러는 것도 이제 설사병을 예, 그렇죠. 일으키고 예, 예. 그 중에 하나의 균입니다. 네, 세균입니다. 그래 이제 이 미국 그 FDA가 카나다는 안전하다. 그래서 네. 막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국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토마토는 그 플람 토마토라고 해서 이렇게 둥글고 길쭉한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빨갛고 동그란 거, 그 두 가지 그 토마토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네. 안전한 거는 그 조만한 그 토마토의 그 체리 토마토라고 네, 해서 네, 네. 그거는 안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줄기가 붙은 그 토마토도 안전하답니다. 그 네. 이유는 아마 이 살모넬라가 그 조류의 그 혹은 그 닭농장 같은 데서 흘러나온 그 노폐물에서 이제 땅하고 접촉이 되면 달라붙는 것 같아서 이 양반이 그 FDA 같은 데서 그 줄기가 있는 토마토는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 인상 깊게 본 거는 결국 이런 이 살모넬라가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 토마토를 씻거나 또는 끓여서 잡수거나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게 손에 묻어가지고 다시 또 다른 걸 전염을 시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만지지 마시고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지도 마시고. 네. 예, 그래서 살모넬라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네. 그동안 이 박사님이나 저나 이게 맨날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적포도주하고 그 석류에 있는 성분을 쥐에다 줬더니 생명이 연장됐다. 네. 근데 그 이유는 그 적포도주하고 그 석류 속에 포도도 같이 된답니다. 네. 그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그 성분이랍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오늘서부터 그 적포도주 완아운스씩 잡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그런 결과가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플레보노이드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그 플레보노이드의 성분이 규명이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실험실에서 플레보노이드 실험을 뭘 했냐면 그 귤을 까면 안에 하얀 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귤껍질. 그게 플레보노이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걸 규명을 해서 딸기하고 녹차하고 홍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플레보노이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끼 양배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죠. 네. 예. 그게 브루셀스 브라셀스 스프라우트. 그거는 캠페롤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퀴어세티는
콩하고 그 양파하고 사과. 근데 이런 이 플레보노이드를 잡수시면 그 폐암의 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폐암이에요. 네, 폐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이 폐암의 그 혈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플레보노이드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박사님 잘 아시는 그 엔지오제네시스를 막는다 이거죠. 네. 예. 암이 클 나면 혈관이 자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혈관이 자라지 못하게 이 플레보노이드가 가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이 못 자란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한 거는 그 폐암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지난 5월 29일 날 그 캘리포니아 샌디아고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네. 그 하루 포도주 4온수 한 잔을 하시면요. 예. 이 맥주 한 병이나 위스키 한 잔은 아무 영향을 주질 않는데요. 포도주 4온수 한 잔은 술 마시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좀 그것 때문에 심장병도 줄어드는 셈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그러나 맥주하고는 맥주 한 병, 하루에 한 병이요. 네, 포도주, 위스키 한 잔 하루요. 그거는 그렇지 않답니다. 예,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다고 이번에 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포도주를 먹어야겠군요. 그런 얘기가 네. 됩니다. 예. 이제 어지간히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이 박사님 참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지난 6월달에 나온 걸로 자기 생활 스타일을 변하면요. 네. 암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 하면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 되시는 분이 1800 칼로리를 잡수신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지방의 10%를 줄여라. 그리고 30분씩 엿새를 걸어라. 일주일에 말이죠. 그 다음에 긴장 완화를 위해서 1시간씩 명상을 하셔라.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유전자 암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게 건강 수칙이 이제까지 많이 떠들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것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까지도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참 진일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더 이제 확실하게 분자 레벨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이유를 캐내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가서 이 박사님 이번 주 이 건강한 생활에 대한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고 또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